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도 살까요 말까요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을 가시면서 입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은 이렇게 영상과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한테 한번 검증받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망님 165기입니다. 이번에 물건 하나를 임장 다녀왔는데 파주 법원읍 주변에 대형 산업단지 2개가 들어와서 미래가치가 좋아 보여서 입찰 준비 중입니다. 현재 신건인데 감정가는 평당 330만 원입니다. 제가 시세를 조사하러 갔는데 경매라운 땅은 일종 주거지역이라서 부동산에게 건축업 하는 투자자인데 다가구 지을 만한 땅 일종 주거를 있냐고 물어보니 맨 땅은 거의 없고 허름한 거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부수고 새로 지으라고 하더군요. 해당 경매 물건은 평당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세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번 유찰되면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건물에 세탁소와 실내포차가 있는데 세탁소는 폐업했고 실내포차는 영업 중이었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말로는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근처에 생긴다고 하는데 어디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미래가치는 좋아 보여서 입찰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세를 보고 입찰가를 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감정가가 시세로 보이는데 시세를 주더라도 미래를 봐서 투자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감정가 2억 4,400, 이게 아마 74로 나누면 330만 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 변경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수도권, 서울 수도권의 법원이 12월 달은 안 해요. 이게 그냥 채권자, 채무자 이런 이해관계인들의 변경사항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변경사항이라 일단 제가 좀 불편합니다. 현재 경매가 없어갖고. 자, 그럼 바로 답변 드리고 결론 바로 지어볼게요. 지금 이 주제가 뭐냐면 현재 감정가랑 시세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유찰을 시켜갖고 싸게 낙찰 받을까요? 아니면 시세껏 다 주더라도 미래가치를 봐서 지금 투자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미래가치는 총 3개, 법원에 산단, 즉 산업단지가 2개나 들어오고 제2 외곽순환도로가 인터체인지가 인근에 뚫린다는 정보를 받으셨답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 산단이 들어오고 어디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오는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74평짜리 근린상가가 나온 겁니다. 이 법원리의 메인 도로는 여기고요. 여기서 이제 일방통행길로 약간 들어가서 있는 상가입니다. 법원 산단은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직 들어오진 않고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산업단지 밑으로, 이 밑으로 이제 제2 외곽순환도로가 뚫립니다. 삼방리라는 곳으로 뚫리는 건데요. 물론 이 물건지와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2개의 산업단지와 외곽순환도로도 인근에 뚫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미래가치는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까? 영상을 보면 여기 있는 건물들이 다 50년이 넘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50년 정도 또는 넘은 건물들. 단층 건물이 대부분이고 2층이 좀 있고 이 단층 건물이 많이 있는 이유는 일단 오래돼서 오래전에 지은 것들이라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파주 저 북쪽이다 보니까 전시를 대비해서 높은 건물을 못 짓게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제 한 20-30년 전에는 소규모 빌라와 아파트들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새로운 유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빌라와 아파트들도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 마을이 생긴 지는 50년이 넘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면 얼마가 되나? 1970년이죠? 그보다 더 오래된 동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전쟁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옛날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느냐, 제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처음 강남이 개발된다고 해서 강남이 서울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글로 보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강남은 서울이 아니다. 한강 이북이 서울이지 사대문 아니 서울이지 어떻게 한강 이남으로 가느냐라고 해서 막 안 가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관공서, 다음에는 파락군, 기타 이런 이유들로 막 강제로 보내곤 했었던 게 지금의 강남입니다. 지금 강북이 평균 좋아요? 강남이 좋아요? 지금 강남이 좋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래 좋았던 동네가 있고 새로운 뭔가가 개발이 되면 이 원래 좋았던 동네는 상대적으로 안 좋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영원하냐? 강남은 쉬운 말로 강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이클 자체가 짧으면 50년, 길면 100년까지도 가는 게 부동산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졌다가 여기가 좋아지는 게 다시 여기가 좋아지려면 100년은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울의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을 비교해 봤고요. 이건 파주니까 파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파주 신도시가 과거에는 읍소재지였습니다. 더 과거에는 당연히 면소재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파주에 와동리라고 있습니다. 와동동. 그게 어떤 주소였냐면 파주시 교화면 와동리였어요. 지금 파주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와동동 있죠? 그 와동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교화면에서 가장 좋았던 동네가 어딜까요? 당연히 교화 면소재였습니다. 인구가 조금 늘면서 교화 읍소재지로 바뀌었죠. 거기에는 50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돼 있었어요. 자,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교화의 그 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지금도 입주하고 앞으로 입주할 게 또 남아 있어요. 교화 신도시가 처음 된 게 2002년 정도서부터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지금 20년 정도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약. 그럼 교화 읍소재지에 있는 부동산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엄청나게 올랐을 것 같죠? 교화 읍소재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거기는 원래 집이 있었던 동네고 원래 가격이 있던 동네니까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올라가자 조금. 저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부동산을 20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서울을 봤고 지금은 이런 파주에 있는 신도시도 그대로 그 신도시가 들어오는데도 거기는 그대로 가격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단이나 이 외곽순환도로는 그것만 훨씬 못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유찰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나중엔 좋아지지 않을까요? 나중에 좋아지죠. 30년, 50년 후에 좋아질 겁니다. 저는 30년, 50년 후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은 장기 보유다, 사서 계속 모으는 것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읍소재지의 도심 말고 그 외곽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지금 10분의 1은 아니어도 한 평당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 도심만 벗어나면. 따라서 이 물건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건 지금까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 산단 들어오고 2개나 들어오고 외곽순환도로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가 좋아지지 않느냐? 좋아진다. 하지만 지금 단가가 너무 비싸기에 도심의 바깥으로 나와서 50에서 평당 100만 원짜리를 사라. 심지어는 제가 아까 그 지도 잠깐 보셨죠? 이 메인 도로에서 요만큼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데 330만 원이다. 그래도 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아라. 아주 오래 걸려서 바뀔 지역이고 게다가 그렇게 오래 걸릴 거면 이 다른 지역이 훨씬 더 외곽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저의 결론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합니다. 어떤 지역이 좋아집니다. 그 어떤 지역이 좋아짐에 있어서 원래 좋았던 지역은 원래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 오르는 폭이 적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개발이 되면 그곳만 빼놓고 딴 데 투자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법원은 물건, 지역 정보 및 저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반드시 명심하시고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